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같이 한번 봐볼게요.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에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란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원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의 식이 있어요. 물론 이 원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함수는 아니지요. 그런데 어떠한 식이나 도형 또는 함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를 예로 들기 위해서 제가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원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식은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봐왔던 가장 익숙한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 아이는요, 0,0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r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요 밑에 x 이꼴 r 코사인 t, y 이꼴 r 사인 t 이것도요 원을 나타내는 식이래요. 이 부분은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을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이루는 일반 각과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였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들을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어진 각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은 도형도 얘네들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원과 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은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r 코사인 t, y 이꼴 r 사인 t로 나타낸대요. t는요, 일반 각입니다. 일반 각이고요. r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거 가만히 보니까 x제곱이랑 y제곱이랑 더해 볼게요. x제곱 더하면 r제곱 코사인 제곱 t, y제곱을 하면요, r제곱 사인 제곱 t입니다. 이 아이 r제곱이 공통되네.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가 돼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된대요.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요. 위에 있는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밑에처럼 반지름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어진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새로운 문자가 사용이 됩니다. 요 t라는 아이요.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매개변수라고 하거든요. 매개변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변수 xy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변수를 이용하여 요 꼬라지로 나타낼 때 x도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때 t를 매개변수라 하고 위의 식을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한다랍니다. 그런데 매개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나타낼 때에는요. 잠시만요. 우리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음. 매개변수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여 이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요 곡선 있잖아요. 이 아이의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쌤, 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위의 식이 더 편한데 왜 밑의 식으로 표현하나요? 물론 원방은요. 위의 식이 더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식이 있어요. x 이꼴 t제곱 t 더하기 1, y 이꼴 t 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분의 1 이런 식이요. 요런 아이들은요, 여러분 사실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해가지고 y는 꼴로 표현하는 게 귀찮습니다. 어렵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를 굳이 y는 꼴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두자. t를 매개로 해서 이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y 꼴로 표현할 때에는 약간 귀찮거나 어렵거나 그럴 때 우리는 매개 변수를 많이 이용을 한대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한 곡선 x 이꼴 ft, y 이꼴 gt 그러니까 매개 변수 함수지요. 매개 변수식
에서 이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 스티커 밑에다가 하나 붙여보도록 합시다. 우리 연쇄 법칙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dy by dx는 뭐였냐면 합성함수에서 기억나나요? dy by du, du by dx 해가지고 du가 약분이 되니까 요거 왼쪽 거랑 똑같아지네. 우리 이 부분 했던 거 기억나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뭐냐면 dy by dx거든요. 이 아이를요, 바로 구하기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식 자체가 y꼴 꼬라지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t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요, dy by dt 약분하듯이 dt by dx 요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y라는 아이를 t를 매개로 해서 t를 수단으로 해서 t를 미지수로 해서 미분하여라. 쌤, 이거는요, t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꿉니다. dy by dt 곱하기 역수로 바꿔줘요. dx by dt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x라는 대상을 t를 미지수로 해서 t를 수단으로 해서 미분하여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합해주면 dx by dt분의 dy by dt 이렇게 써준대요. 그래서 이 y라는 식이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gt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g 프라임 t x라는 식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ft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t가 된답니다. 여기 밑에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 x도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 t를 매개로 하여 표현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이 t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고 분모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dy by dx는 이렇게 구해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괄호 2번 해볼게요. dy by dx는 어떻게 구했다고요? dy by dt를요, dx by dt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dy by dt 구해야 되겠네요. 이 아이를 t를 매개로 해서, t를 수단으로 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 1 더하기 t분의 1 미분하면 뭐예요, 여러분? t분의 1은 t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y by dt는요.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이 됩니다. dx by dt는 뭐예요? 예, 2t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y는 t제곱 분의 요거 이제 통분해서 위에 적을게요. t제곱 마이너스 1 얘는요 2t 따라서 3t 세제곱 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된대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이 음함수의 미분법이요.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건 뭐냐면 dy by dx에서 dy by dx에서 y는 대상, 미분하는 대상, x, d by dx, 이 애가 의미하는 건 x가 수단, x를 미지수,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 전에 음함수라고 하는 걸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함수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꼴 있잖아요. y꼴 fx. 예를 들면 y꼴 x 더하기 3 이런 것들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요. 양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의 방정식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원의 방정식처럼 x에 대한 함수 y가 두 변수 x, y 항을 모두 다 지금 좌변에 옮겨져 있어요. 좌변으로 이항한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함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원의 방정식은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x에 두 개의 y가 대응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대응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원방을 그리면 요렇게 돼요.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x가 2분의 1일 때예요.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y 하나, 여기 y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이 되고 있거든요.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요. 뿔마 루트 2분의 루트 3이었나요?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4분의 1 더하기 y제곱은 1. y제곱은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뿔마 2분의 루트 3이네요. 플러스 2분의 루트 3에도 대응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도 대응이 됩니다. 여러분, 함수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하나로만 대응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함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방은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y의 범위를 적당히 정해주면 우리 요거 함수가 된대요. 여기 이 식에서요. 음함수도 함수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원의 방정식에서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상판대기만 어느 면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 이 위의 면만 본다는 거예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y는 꼴로 고칠 수 있어요. 위에 한번 살짝 고쳐볼게요. 뭔가 이렇게 계속 써지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잖아요. y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y는 뿔마 루트 붙이고 1 마이너스 x제곱인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양수만 취급하니까 1 마이너스 x제곱에 근호 붙인 거.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만 따진다는 거예요? 요 그래프에서만 우리가 따져주겠다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의 1 마이너스 x제곱 함수식을 y는 꼬라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 정의역을 마이너스 1, 1 닫힌 구간 내에서는 함수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음함수도 함수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음함수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근호 나오니까 더럽잖아요. 그죠? 음함수로 표현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함수로 쉽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오타예요. 위에 지수에 있는 0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0 이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3 이런 꼬라지의 경우는 y는 꼴로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음함수의 표현대로 이제 두고 문제를 풀 거래요. 그런데 음함수의 미분법은요. 요렇게 다음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음함수의 미분 첫 번째, 양함수로 바꾸기 힘든 경우, y는 꼬라지로 바꾸기 힘든 경우 그냥 그대로 x, y 미지수를 모두 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대로 두고 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 x, y가 섞여 있기 때문에 x뿐만 아니라 y도 미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왜 때문이냐면 우리 보통 기본적으로 함수는요. y는 꼬라지로 나타내요. 이 y는요. 사실 x에 관한 식이라는 거예요. x에 관한 식을 그냥 내가 막 복잡하게 루트 들어가고 막 세제곱 들어가고 네제곱 들어가고 이런 식을 다 적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y로 퉁쳐서 y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음함수의 미분을 유도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합성함수 미분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f의 gx 우리 요거 미분할 때 어떻게 했지요? 건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x에 관한 식을 한 번 더 미분했었잖아요. 속미분했었잖아요. 우리 이 y가 뭐라 그랬어요? x에 관한 식 덩어리라 그랬어요. 뭉태기라고 그랬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듯이 우리는 똑같이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먼저 한번 보고 아니에요. 예제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EX 해가지고 요렇게 봅시다.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세제곱은 0 위에 있는 요식 있잖아요. 이 아이의
미분. 미분하여라 라는 건 뭐하란 소리냐면 d by dx 붙이라는 거예요. x를 미지수로 해서 미분하여라 라는 겁니다. 아, 쌤, 그러면 있잖아요. d by dx 해요. 뭐를요? x제곱이라는 대상을요.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d by dx 해요. 뭐를요? EXY라는 대상을요. 마지막에 d by dx 붙여줘요. 뭐를요? y 세제곱이라는 대상을요. 이렇게 놓고 나서 x를 미지수로 해서 우리는 미분을 하겠습니다. x를 미지수로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그런데 쌤, 얘는요, y인데요. 여러분, 이게 표현은 y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x에 관한 식이라고 그랬어요. x식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곱의 미분법을 사용합니다. 곱의 미분법 어떻게 하죠? 앞에 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 자, 이제 뒤에 거 미분합니다.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하죠? y 프라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뒤에 거 미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쌤, 이거 지금 y가 그냥 y가 아니라요. x에 관한 어떤 식이에요. 어떤 덩어리 자체를 미분하면 요거 안에 있는 거 미분 한 번 더 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잖아요. 1. 미분하잖아요. 그죠? 요래 놓고 나서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되죠? y 프라임이라고 적습니다. 우선 y 프라임이라고 적을게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y 삼성 미분하면 뭐예요? 이거를요, x를 미지수로 해서 미분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x제곱 더하기 3 전체 세제곱. 이거 미분하면 뭐죠?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3에 x제곱 더하기 3 전체 제곱에다가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x제곱 더하기 3에 임마 이거 미분해서 한 번 더 적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거라고요. 3의 y제곱에다가 한 번 더 미분합니다. 무엇을? 괄호 안에 있는 거, 덩어리 안에 있는 거, y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요.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제가 y 프라임이라고 적을게요. 아셨죠? 그러면 이 아이가 뭐가 된대요? 0이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뉴턴의 표현법이랑 그 라이프니츠 표현법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y 프라임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d by dx라고 적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x 더하기 2y 더하기 2x y 프라임 대신에 dy by dx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dy by dx 이 표현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편한 기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dy by dx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3y 제곱에다가 여기도 y 프라임 대신에 뭐 적어줘요? dy by dx 적어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죠? dy by dx예요. 다 넘기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넘기면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를 나눠줍시다. 2x 더하기 3y 제곱으로 나눠줄 수가 있대요. 이렇게 미분이 된다는 거예요. 음함수의 미분법 여기 파란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스티커 붙이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x도 미분하지만 y도 미분해야 해요. 보세요. y를 x의 함수로 보고 y를 x에 관한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어떻게? dy by dx를 구한다.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듯이 뒤에 똑같이 dy by dx 붙여가지고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제 11번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예제 11번이요. 예제 11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함수의 표현 2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1에서 dy by dx 구하여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2x제곱 더하기 3y 제곱은 1. 이 i 앞에 다 뭐 붙이라고요? d by dx, d by dx, d by dx 붙여주란 거예요. 적용시켜주라는 거예요. 자, x를 미지수로 미분합니다. 그럼 뭐죠? 4x 제곱 플러스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y 자체가 x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면 6y의 1승에다가 y 한 번 더 미분해 준 거, y 프라임. 우리는 dy by dx로 표현할게요. 붙이고 얘는 1은 미분하면 0이 되니까요. 따라서 dy by dx는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4x 제곱을 무수로 6과 2로 6과 2 1승으로 나누어 준다. 그냥 이렇게 두면 되겠어요. 할만하죠? 자, 그다음 역함수의 미분입니다. 역함수의 미분은요, 이제 유도하는 거, 그다음에 기하학적인 의미 요 두 개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의 미분 이래가지고 스티커 합성함수의 미분을 활용하여 유도하기라고 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요. 요 다음 요 밑에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아닌데. 음. 역함수의 미분은 우선 합성함수의 미분을 활용해서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번이요. 유도. F의 역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F의 역함수 y 이꼴 F 인버스 x 이 아이의 미분을 우리는 지금부터 유도할 겁니다. y 이꼴 fx라고 되어 있는 요 식을 잘 보세요. y 이꼴 fx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x 이꼴 fy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맞죠? 이 f 인버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fy는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유도를 위해서 이렇게 둘게요. y 이꼴 fx의 역함수 이 아이의 역함수 인버스 기호를 계속 쓰면 저는 헷갈리니까요. y 이꼴 gx라고 합시다. 이거라 두자. 역함수를 y 이꼴 gx라 두자. f 인버스를 계속 쓰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합성함수에서 f 합성 g의 x는 x입니다. 합성함수니까. 즉 f 괄호의 gx는 x입니다. 그죠? 이래놓고 양변에 d 바이 dx를 적용시켜 줄 거예요. d 바이 dx를 적용시키면 쌤 왼쪽에 있는 아이는요.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f 프라임의 gx 곱하기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하죠. g 프라임 x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왜 이렇게 계속 써지죠? 얘는 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역함수 gx를 미분한 거 g 프라임 x예요. 따라서 g 프라임 x는 얘가 넘어가면 된다고 이쪽으로. 어떻게? f 프라임의 gx 분의 1이 된대요. 우리 GX는 뭐였어요? Y였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 GX는 내가 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G가 뭐였죠? F 인버스였죠. F 인버스의 프라임은 무시라 F 프라임의 Y분의 1이 되더라. GX가 Y였잖아요. 여기요. 이 Y가 뭐예요? F 인버스의 X의 그 Y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쌤, 그런데 있잖아요. F 인버스는 Y거든요. 우리 이거 라이브니츠 표현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F 인버스의 프라임은 D F 인버스 X DX 맞아요? 그죠? 이 아이는 쌤, F 인버스 F 프라임의 Y F 프라임이 뭡니까? F가 이거예요. 이 아이를 미분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매개로 지금 미분하는 거예요? y를 미지수로 해서. y를 미지수로 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df의 y의 d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쌤, f 인버스가 여기서는 뭡니까? y. dy by dx는 FY가 여기서는 뭐예요? X, DX by DY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알고 봤더니 나중에 얘가 분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요런 이유가 있구나. 요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뭡니까? F 인버스의 프라임 X는 F 프라임 Y 분의 1이라는 거. dy by dx는 dx by dy 분의 1이라는 거. 역수관계에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봅시다. A 이꼴 FB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인 경우
뭘 찾으라냐면 F 인버스의 A를 미분하여라. 아이씨, 미분 바깥으로 이렇게 둘게요. 이 아이를 미분하면 그러면 무엇이 될 것인가? 쌤, 여기에서요. F 인버스의 A는요. B잖아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보세요. F 인버스의 X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Y 집어넣어요. Y에 해당하는 거 집어넣어요. Y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뭐예요? B예요. F 프라임의 B분의 1이 된대요. 역수관계에 있는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지금 F 인버스 예를 들어서 2는 1이라고 합시다. 이거인 경우 F 인버스의 2를 미분하면 무엇이다? F 프라임의 2가 아니라 1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요거 X, 요거 Y 지금 미지수 한번 잘 살펴보세요. F 프라임 1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과연 이 역함수의 미분이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기하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제 그래프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하적 의미니까요.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여러분. y = fx. 그러면 y = x에 대하여 y = f 인버스 x. 이게 역함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역함수 위의 점은 b, a이겠네요. 저는요, a, b 위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어볼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요거 L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역함수 B, A에서의 접선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L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딱 보세요. L1과 L2도 서로 뭐에 대하여 Y 꼴 X에 대하여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 fx랑 f 인버스랑 y 꼴 x에 대하여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대칭이기 때문에 접선도 똑같이 대칭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요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L1 요거 L1은요. y 꼴 fx의 a, b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리고 L1의 기울기를요. M1이라고 둘게요. M1은요. 접기지요. 접선의 기울기는 F'A입니다. 선생님 근데 M1은 내가 두 점 사이에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1 위에 이렇게 점 하나 찍을게요. C, D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역함수 위의 점은 D, C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M1은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으므로 C-A분의 D-B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한편 L2는요, 여러분. L2는 Y 꼴 F 인버스 X의 B, A에서의 접선입니다. X랑 Y랑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L2의 기울기를요. 저는 M2라고 둘게요. L2의 기울기 M2는요. F 프라임의 B입니다. F 인버스 프라임의 B. 제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F 인버스 B 이 아이의 프라임입니다. 그죠? 근데 M2도요. 두 점 사이에 두 점을 이용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쌤, 근데 X의 증가량이 여기서는 뭐예요? D-B예요. Y의 증가량은 뭔가요? C-A예요. 여기에서 M1 곱하기 M2 한번 해볼게요. M1은 C-A분의 D-B. M2는 D-B분의 C-A 뭐예요? 1이에요. 즉 M1과 M2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M2는 M1분의 1이라는 거. M2가 뭐였어요? F 인버스의 B 프라임이었어요.
M1은 뭐였나요? F 프라임 A였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도 지금 나타낼 수 있겠죠? 기하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 기하적으로는 각각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 역수 사이라는 거.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 접선의 기울기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음. 그렇다면 음, 요거 이제 스티커 요 파란 색깔 미분 가능한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합니다. 이 인버스를 미분하면 이 y가 요 y예요. dy by dx는 dx by dy 분의 1이래요. 왜 여기서는 x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y 꼴 f 인버스 x이면 fy는 x가 되는 거예요. x는 꼴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y를 미지수로 해서 미분하는 거.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프라임은 f 프라임의 f 인버스 x 이게 사실은 뭐예요? 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f 인버스의 프라임 x는 f 프라임의 y라고 썼었어요. 그 y 대신에 지금 f 인버스 x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제 12번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예제 12번에 dy by dx로 가라. 근데 이게 지금 x는 꼬라지로 붙여져 있어요. 지금 예제 12번에 1번. x는 꼬라지로 주어져 있는 거 이 아이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y는 꼴로 못 고쳐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dy by dx는 1분의 dx by dy 해놓고 x를 y를 미지수로 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요거 y를 미지수로 해서 미분하면 5y 4제곱 3이 6y 제곱 플러스 1 그냥 이대로 두면 된대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2번은요. x 이꼴 2의 y 제곱 더하기 3y거든요. 그러면 dy by dx는 1 나눕니다. dx by dy로 나눕니다. dx by dy는요. 요거 자체를 x를 y 미지수로 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y제곱 플러스 3이거든요. 그래서 2의 y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두면 된대요. 근데 한편 이거를 굳이 선생님 이 역함수로 보지 말고 그냥 음함수로 봐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음함수로 봐도 돼요. 이번에 두 번째 풀이 한번 볼게요. 2의 y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x는 0. 요 y 요래 놓고 나서 d by dx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에다가. 쌤, 그러면 d by dx 뭐를 2의 y제곱을 d by dx 뭐를 3y를 마이너스 d by dx 뭐를 x를 요렇게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 y는 뭐다? x에 관한 식이다. x에 관한 합성함수다라고 생각하고 요거 자체 미분하면 2의 y 곱하기 요 속미분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요. dy by dx. 이 뭔지 y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x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더하기죠 지금. 그 다음에 얘도 y의 1승이니까 약분이란다 계속. 미분하면 3 되는데 한 번 더 미분해야 된다고요. 속미분. y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x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하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대요. 따라서 dy by dx는 1, 2의 y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붙여줘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dx by dy는 뭐예요? 마이너스 sin y였어요. 따라서 dy by dx는 마이너스 sin y분의 1 이렇게 두면 된대요. 역함수의 미분법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고쳐서 풀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계도함수입니다. 이계도함수란 뭐냐면 한 번 더 미분하라는 건데요. fx의 도함수 프라임도 미분 가능할 때 프라임의 도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을 뭐 해준 거? 또 미분해 준 거. 그래서 이게 도함수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f 프라임 x가 뭐였어요?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프라임을 미분해 준 거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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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만 붙여주면 옆에 식과 같아지죠. 이 아이를 이계 도함수라 하고 기호로는요. F2 프라임, Y2 프라임 또는 D제곱 Y 바이 DX 제곱인데 사실은 요거는 이 뜻이에요. D 바이 DY, Y를 대상으로 해서 미분해주고 이거를 다시 또 x를 미지수로 해서 미분을 해줘라. 이 뜻이거든요. 요거 여기 제가 필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d제곱의 y 바이 dx제곱 이거는 뭐냐면 dy 바이 dx 해준 이 아이를 한 번 미분해준 이 아이를 한 번 더 d 바이 dx 적용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해가지고 d제곱 y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요 괄호가 요래 놓고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면 굿.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편하겠어요. dx 곱하기 dx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y 자리 대신에 요거는 대상을 그냥 x에 관한 식 통째로 둬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요래 놓고 나서 이계도 함수를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 요것만 해볼까요? ln에 x 더하기 1 요거 미분하면 y는 뭐죠? x 더하기 1분의 1이죠? 그럼 이거 이계도 함수 구하면 뭐예요? 분모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요 분자 x 플러스 1 제곱하면 x 플러스 1 미분하면 1. 그래서 요렇게 이계도 함수가 만들어진답니다. 그죠? 이것도 해볼까요? y 꼴 2의 2x 제곱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2의 2x 해놓고 한 번 더 요 지수 한 번 더 미분해주고 앞에다가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 2'은 뭐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의 2x 해놓고 한 번 더 미분해주고 한 번 더 곱해줘요. 그러면 4 곱하기 2의 2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뭐 할만하네요. y''은 마이너스 사인의 x 더하기 2 y2'은 마이너스 코사인의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요.